제가 이제 강의가 면역력에 관련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에서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있는 곳이 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면역력을 회복 유지하려면 장 건강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 건강은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장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자, 이제 제가 이 정도 얘기하게 되면은, 교수님 그 미생물이요. 유산균 먹으면 해결됩니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유산균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 이제 장인데, 장 건강이 좋아야지만 면역력이 좋다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은 뭐 크게 나누어서 뭐 이런 그 인체 구조도를 보시면 이제 위장, 뭐 췌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그 부분으로 연결되는데요. 대개 이제 이 유산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유산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바이오틱. 이거 first generation, 첫 번째 이제 그 유산균인데요. 이건 프로바이오틱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균, 생균이라는 겁니다. 생균. 종류는 이제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뭐 이런 균들이에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소위 유산균의 종류는 19가지가 현재 상업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유산균 제품들은 19가지 중에서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 사는 균이고요. 비피더스는 대장에 사는 균입니다. 이런 균들을 뭐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리고 마리 숫자를 뭐 대개 상업용인 경우에는 100억 마리 이하, 대개 10억에서 100억 마리 정도 g당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제품을 현재 팔고 있는데 현재 상업용을 팔고 있는 이 모든 유산균들은요 매우 약합니다. 온도에 매우 약해서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다 죽어버립니다. 위 산에 전부 다 죽어버려요. 위를 통과할 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담즙에도 죽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회사별로 캡슐을 씌운다든지 해서 장까지 얼마나 많이 내려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각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유산균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효과가 없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 장 건강을 얘기했는데요. 그럼 장 건강이 내가 좋은지 나쁜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 개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둘째, 자기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보통 고기를 먹게 되면은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돌, 스키톨 같은 황화물이 나오면서 냄새가 좀 독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지독하게 냄새가 나온다는 얘기는 장 속에서 무엇인가가 현재 부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에서 장 건강이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장 건강의 가장 키포인트는 장내 미생물인 균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유산균을 먹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준다는 의미거든요. 유익균의 숫자를 외부에서 공급해줘 가지고 숫자적으로 우세에 있도록 만들어서 유해균들이 열세에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장 내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100조, 200조, 300조, 700조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10억 마리, 100억 마리가 들어가 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큰 컨테이너에 물 한 바가지 들어가 봐야 수위가 변하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얘네들이 내려가면서 위산에 다 죽어버려 가지고요. 먹던 게 100억 마리라 하더라도 장내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먹는 유산균의 마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얼마나 번식을 하느냐. 번식을 해야 되는데 유산균의 먹이, 번식하는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리바이오틱. 이걸 2세대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프리바이오틱이 뭐냐?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이 모든 미생물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데 참 재미있게도 말이죠. 모든 포도당은 전부 소장에서 흡수가 다 일어나 버립니다. 소장에서 모든 포도당은 다 흡수가 일어나 버리고 대장으로는 포도당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숫자가요, 소장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가 대장에 있습니다. 대장에 있는데 이 대장 속으로 포도당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소장이 포도당을 다 흡수를 해버렸어. 그래서 포도당은 단당 1개짜리를 포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이 2개가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당은 설탕, 꿀, 엿 이런 거예요. 당이 3개가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삼당, 다당, 네, 다 맞는 말인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이 3개에서 10개짜리가 붙어 있는 것을 올리고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2당 정도만 돼도 말이죠.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분해가 돼요. 근데 올리고당이 되게 되면 3개에서 10개가 되게 되면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옵니다. 대장으로 넘어와서 소장과 대장에 붙어있는 상행결장 부분하고 이 횡행결장 초입 부분, 이쪽 부분에 3개에서 10개짜리가 들어와 가지고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포도당을 공급하면서 대장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번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올리고당을 반드시 먹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양파, 마늘, 약혼,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그리고 콩,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꼭 드셔줘야 합니다. 반찬으로 꼭 드셔줘야 되고요. 이거 도저히 내가 반찬으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다 하게 되면은 마트에 가면 요즘은 올리고당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올리고당은 일반 설탕보다는 당도가 2배 이하로 약하기 때문에 그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올리고당 제조회사에서 거기다가 액상과당이나 또는 설탕을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올리고당을 드시려면 반드시 올리고당 그 라벨을 확인하셔서 100% 올리고당을 드셔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업용 올리고당보다는 양파, 마늘, 약혼,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콩 이런 음식을 드셔서 대장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에게 꼭 먹이를 공급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 올리고당은 당이 3개에서 10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대장의 초기에는 공급해 주는데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 여기까지는 포도당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45명의 대장암 환자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직장암입니다. 바로 항문 위에 있는 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직장 근처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려면은 당이 3개에서 10개가 아니라 20개에서 30개가 길게 연결된 녀석이라야 하지만 먼 곳까지 가면서 하나하나 분해되면서 골고루 직장 항문 끝까지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이 20개에서 30개가 연결된 물질을 이눌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된 재료가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 감자, 고들빼기, 치커리 이런 종류예요. 뭐예요? 뿌리 식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셋째 날 채소와 여러 가지 식물을 창조하실 때 뿌리 식품을 창조하고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상에 있는 미생물들을 위해서. 근데 특징이 뭡니까? 요즘 우리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 감자, 고들빼기, 콩, 양파, 마늘 잘 안 먹는 음식, 특히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안 먹는 음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내 미생물들을 유산균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유산균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이미 장내에 존재하고 있는 유익균들을 번식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유익균 번식은 말이죠. 순간적으로 뭐 한두 시간 만에 수백억 마리로 그냥 증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눌린이 포함된 음식을 하루에 최소한 한 끼 이상 드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저한테 또 이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냐면요. 제가 하라는데 했는데 설사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설사가 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보통 보면요. 이게 또 좋다고 얘기해서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가지고 다니면서 분말로 해서 타 먹고 저녁 때는 농축해서 즙 먹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변이 묽어지다가 무름변이 나오다가 나중에 결국 설사를 합니다. 설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많이 드셨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을 이게 키워줄 수 있는 1세대, 2세대 유산균을 꼭 드시고요. 요즘에 이렇게 1세대와 2세대를 합친 것을 신바이오틱이라 해서 유산균이 조금 더 고급화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제 신바이오틱에서 3세대였어요. 요즘 또 제4세대 프로와 프리 플러스 메타볼라이트 대사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4세대 유산균이 지난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고가로 현재 제품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가장 비싼 거예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유산균 제품 중에 가장 비싼 것인데 이 4세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와 청국장입니다. 김치와 청국장입니다. 김치는 저는 고추장이나 젓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그 백김치, 물김치, 동치미 같이 그냥 가볍게 채소 가지고 담그는 거 있죠. 이런 방법. 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채소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뭐 어디 있든지 간에 채소 종류가 있겠죠. 그 채소가 있으면은 구할 수 있는 채소를 가지고 그냥 썰어요. 그냥 칼로 도마에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서는 그냥 김치통 같은 데다 넣습니다. 넣고서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조금 발효를 좀 속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설탕을 집어넣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단 과일, 사과, 뭐 망고, 뭐 배, 뭐 이런 것들 매우 단 과일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이제 과일 좀 집어넣고 여러분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를 그냥 썰어 넣습니다. 뭐 양배추도 좋고 뭘 썰어 넣어서 물을 자박하게 붓고서는 그 다음에 소금을 집어넣어서 간을 맞춥니다. 약간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채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짧게 해서 그냥 두면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뜻한데 하루 정도 놔두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발효가 일어나면은 거품이 보글보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걸 좀 서늘한데 또는 냉장고에 집어넣게 되면은 2주, 3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발효가 많이 돼가지고 시큼한 맛이 나오게 되면은 유산균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시큼하게 나오기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가장 어디서든지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구할 수 있는 모든 채소를 썰어서 물에 넣고 그다음에 간을 맞추고 좀 단 과일을 집어넣고 바깥에서 하루 정도 빨리 숙성시켰다가 그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서늘한 곳에 두게 되면은 땅에 파묻게 되면은 일주일이나 2주일, 3주일 쭉 가는데 대개 일주, 2주 사이에가 가장 유산균과 그 숫자가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하셔서 또 채소 종류를 바꿔가면서 그 물김치의 맛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류에 관계없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가장 쉽게 이건 뭐 그냥 뭐 5분, 10분만이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제 국내에서는 현재 한국에서는 청국장을 현재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큰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서는 아마 가장 큰 연구를 수행을 현재 해서 지난달에 5년짜리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 연구를 마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콩 제품 중에서 발효 제품들이 이제 낫또 된장 이렇게 되는데 된장은 이제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국장을 추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낫또가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됐는데 낫또는 균주가 일본 균입니다. 일본 땅에서 살고 있는 낫또라는 균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콩 원산지거든요. 우리나라 함경북도와 만주 지역에서 콩이 생산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콩이 확대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콩에 대해서는 이 유전자 변형 콩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어 있고요. 콩을 갖고 와서
발효시킨 낫또라는 제품들은 전 세계의 건강식품이 되는데 우리 청국장은 현재 사람들이 먹지 않는 혐오식품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청국장의 그 자존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 또는 우리나라 전통 과학의 표준화, 세계화를 위해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가면 말이죠. 인도, 뭐 베트남 이런 지역들은 물이 워낙 나빠가지고요. 설사 환자가 무척 많더라고요. 이 설사가 많은 쪽에서는 이런 콩이나 김치로 만든 제4세대 유산균의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콩을 발효시키는 이런 기술들을 좀 이제 선교사님도 좀 배우시고 좀 이렇게 해서 채소와 청국장, 콩 발효식품 두 개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국장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연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낫또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 토종균주를 가지고 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그 청국장 개발에 대한 연구도 현재는 마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까라는 고민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말을 만들어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물에 타 먹는 방법 또는 환을 해서 먹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현재 그 응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완벽하게 어떤 제품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무려 저희들이 5년 동안에 45억이라는 연구비를 받아가지고요. 5개 대학과 3개 연구소 보통 청국장 하게 되면 농축수산부에서 연구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컴퓨터, 뭐 반도체 이런 걸 하는 데인데 연구를 받아서 아주 참 의미 있는 연구를 했고요. 연구 결과품도 현재 완벽하게 현재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시제품들은 현재 조금씩 현재 생산해서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그 우리 현재 그 입속에 치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총 하나님께서 32개를 주셨습니다. 32개의 치아를 왜 주셨을까요? 32개 중에서는요. 4개가 송곳니입니다. 8개가 앞니입니다. 12개를 뺀 나머지 20개가 어금니거든요. 왜 우리 입속에 20개의 어금니를 주셨을까요? 씹으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0개를 주셨으면은 20개의 이빨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밥을 씹지 않고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밥, 고구마, 떡,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게 되면은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위에서 약 2시간 정도를 머뭅니다. 위는 그냥 주물러서 죽을 만들어서 이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을 내려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이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 분해 효소를 위에서는 한 바구리도 나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위에서는 한 바구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아밀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침 속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 속에 아밀라제를 포함시켜 놓았고 침은 씹을 때만 침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몸을 창조를 하셨어요. 씹어야지만 침이 나오고 침 속에 아밀라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이 소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원이 되는데 씹지 않고 그냥 음식, 밥은 위 속에 그냥 2시간 동안 주물러서 죽이 만들어서 12장을 타고 소장을 내려갔을 때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짬밥입니다. 밥덩어리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 소장의 온도가 39도입니다. 매우 뜨거운 날 축축한 밥이 들어가면 한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씹지 않고 넘긴 밥은요. 전부 독이 되어버립니다. 장수에 들어가서 배는 불렀지만 장수에 들어와서 전부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귀 냄새와 변 냄새가 독한 겁니다. 왜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할까요? 자기는 바쁘다고 말이죠. 그냥 밥 꿀떡 삼켜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다니니까 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얘야, 너 장수에 뭐가 썩는다.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귀 냄새나 변 냄새를 그렇게 독하게 하셨습니다. 씹어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수님, 내가 지금 밥 먹을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자, 지금까지는 말이죠. 5분 동안에 배고픔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한 그릇을 그냥 삼켰어요. 그러면 뭐요? 배는 불렀는데 위는 행복한데 장은 불행한 시대를 지금까지 살았어요. 자, 내한테 5분밖에 없다면은 내가 5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천천히 작은 양만 씹어서 먹게 되면 위는 좀 불행해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장은 행복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식습관이 지금까지는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양적 식사에 맞춰져 있는데 이제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질적 식사로 패턴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물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양적 식사에 맞춰야죠. 상황에 따라서 양적 식사에 맞출 거냐 질적 식사에 맞출 거냐는 것은 우리가 꼭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야 되는데 최소한도 선교사님들은 이제는 질적 식사 먹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씹으라고 입속에 32개 치아를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씹을 줄 알았어요. 안 씹을 줄 알아가지고 췌장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혹시 얘가 씹지도 않고 그냥 넘어온 거 위속에서 그냥 내려가면 다 죽을 테니 췌장에서 탄수화물의 50% 정도만 분해할 수 있는 아밀라제를 내라 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췌장에서 50%의 아밀라제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씹어야 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30회, 50회를 씹습니까? 한두 번 씹으면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는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를 먼저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 그 야들야들한 양상추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당근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따라서 밥 먹기 전에 야채 한 접시를 먼저 먹어서 그 오랜 동안에 빨리 먹는 습관을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먼저 야채 한 접시를 먼저 천천히 드시면서 몸에 배어 있는 빨리 먹는 음식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위에 구할 수가 있으면 저는 통들깨, 들깨 중에서도 통들깨를 넣어서 밥을 합니다. 그럼 통들깨가 터지는 소리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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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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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씹으면은 30에서 50회를 씹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통들깨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때문에도 좋지만 소위 씹는 습관을 원래대로 고치는 데는 역시 밥 먹기 전에 한 접시에 샐러드를 드시면서 천천히 씹어서 먹는, 즉 씹어서 먹는 이 자체도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몸을 창조하신 원리대로 내 몸을 순종해서 관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양이 아니고 질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자, 오늘 제 강의는 그 장내 미생물 관련된 내용과 씹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